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오늘 코빗 랩을 진행하게 된 김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가상자산업계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핫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무엇인지, 신정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상자산 투자를 준비해야 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공약 첫 번째,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영향을 많이 받을 부분인데요. 현재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시작되려던 과세는 1년 유예되었고,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 차익에 관하여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소득과 달리 주식 투자 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어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여 가상자산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은 가상자산 소득에 관하여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 차익에 관하여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약속하였는데요. 당선인의 이 공약은 산업 진흥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보이며 여당에서도 동일한 공약을 내세웠던 터라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가 한 해 더 유예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두 번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여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경우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의 큰 테마인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저도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안들을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법률안들이 자본시장법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아서 가상자산업계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빈틈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상장이라고 불리는 거래 지원과 거래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발행인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는데 발행인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판단, 즉 탈중앙화에 대한 판단 기준, 탈중앙화 자산의 경우 본 규정이 적용이 없는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전 세계 시장과 가상자산 가격이 연동되어 있음에도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은 자본시장법의 시세 조정, 작전, 부당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은 보다 시간을 두고 가상자산에 관한 적합한 법률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SEC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치, 대출, 스테이킹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세이프 하버안처럼 ICO 허용 기준과 탈중앙화 평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고객자산 운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고객자산 운용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증권 예탁금처럼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 시장도 더 활발해지고 고객에게도 위탁금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실명 확인 계정을 이용하는 코빗의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 전액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예탁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예탁금의 100%를 보관하고 있어 사업자가 별도의 채무가 없는 이상 고객 예탁금을 언제든지 100%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법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선인은 시간을 갖고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입장에 찬성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로는 트래블 정책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먼저 법제화가 되었는데요.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니 규제는 해야 하고, 가상자산업계에는 스위프트망 같은 국제망이 없다 보니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탈중화 특징으로 인하여 송금인 수취인의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해서 본인 지갑으로만 등록하고 본인 지갑으로만 출금하는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를 하는데 자신의 은행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송금할 수 없고 직장에도 송금할 수 없고 만일 송금하려면 모든 걸 다 증빙해야 한다면 사람들의 은행 이용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섣불리 법률적인 규제부터 도입하기보다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모니터 앤 팔로우 스탠스를 취하면서 법률적인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만능책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든 규제를 제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문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계속 해왔는데요. 현재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의무에 대한 1차적인 리스크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은행들이 섣불리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계정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 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보이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세 번째, 국내 코인 발행 허용,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시작. 정부는 2017년 9월 국내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많은 청년들이 ICO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옮겨갔습니다. 당선인의 이 공약은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산업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환영할 만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약이 현실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말했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잘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은 IEO 방식을 먼저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IEO 방식으로 실행한다면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1차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을 맡기고 두 번째로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 IEO 방식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서도 보았듯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1차적인 책임을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쉽게 IEO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상장과 상폐로 불리는 거래 지원과 거래 종료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IEO 과정을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장피를 받고 상장한 뒤 엑시트하는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앞두고 소위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을 대량 상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코빗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모든 것을 심사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의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암호자산거래협회에서 상장할 수 있는 모든 코인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사 과정으로 인해 현재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등에서는 100종목 이상이 거래되고 있지만 비트플라이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단 14종목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보호해야 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적인 나쁜 예입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잘 만들어진 입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만 있으면 산업이 저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IEO로 시작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ICO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IEO 기준도 법령상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 주체의 탈중앙화 정도, 회계감사, 코드감사 등 IT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사업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네 번째,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 당선인은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즉 법률이나 정책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통해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으로 인하여 게이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P2E 게임을 국내에서 금지되기 전까지 열심히 했었는데요. 하루하루 코인을 버는 재미가 꽤 쏠쏠했습니다. 치킨도 몇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P2E 게임에도 지나치게 사행성으로 흘러 유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획득한 코인의 가치 하락 등 위험성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P2E 게임이 가진 장점, 유저들에게 코인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음에도 사행성을
우려하여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스탠스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2E 게임에 관해서도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게임 업체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적용하여 산업은 발전시키되 사행성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약들을 살펴보니 과거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들이 잘 실현되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코빅랩은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